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주변에서 제 나이 또래, 그러니까 제가 40대 후반인데 제 나이 또래 사람들 만나게 되면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친구들 만나게 되면 인터넷하고 스마트폰 시대 놓친 거에 대한 아쉬움, GAFA, 가파라고 불리는 기업들, 그런 붐을 놓친 거에 대해 굉장히 많이 아쉬움을 갖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한 번 더 기회가 남았다라는 말씀을 주로 많이 드려요. 첫 번째, 인터넷이 우리 세상에 바꿔온 변화를 저는 비행기로 보게 되면 첫 번째에 있는 저 좌석이라고 예를 들고 있고요. 두 번째, 스마트폰이 바꿔놓은 변화를 저는 두 번째 좌석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지금 실시간으로 다가오고 있는 오래된 미래라고 불리는 메타버스는 퍼스트 클래스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날아다닐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현재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고 어떤 문제 또는 어떤 가능성 등을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앞서 오래된 미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 나온 지는 좀 된 단어예요. 대부분 사실 과학적인 발전을 보게 되면 주로 인문학자들이 또는 철학자들이 어떤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개념들을 공학적으로 구현하면서 현실로 다가오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자, 이것도 1992년도에 발표된 소설에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메타버스란 말 자체는. 그런데 정확히 28년이 지난 작년 검색어 추이를 보게 되면 그 전까지는 검색어가 거의 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메타버스란 말 자체가 한국어나 영어나.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검색량이 확 증가했습니다. 28년 뒤에. 그런데 그 전에도 메타버스의 개념이 심취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린든랩의 창시자인 필립 로즈데일. 이분이 2003년도에 세컨드 라이프를 만들었죠. 화면에 보이는 이거. 한국에서도 아직 쓰시는 분들은 계시긴 한데 지금 유저층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필립 로즈데일이 나는 이 세상을 나 혼자 창조한 게 아니라 닐 스티븐슨의 소설 메타버스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꿈이 생겼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저 꿈을 만든 다음부터 계속 저걸 발전시켜 왔지만 유독 작년에 이게 왜 이렇게 우리한테 가깝게 다가왔을까? 아직도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하면 맨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을 먼저 떠올립니다. 필립 로즈데일 이야기나 또는 닐 스티븐슨 소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건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이죠. 거기 나오는 세상 이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VR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세상, 게임 속 세상. 바로 오아시스가 우리한테 좀 더 대중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메타버스는 바로 가상현실 세계하고 같은 거냐? 메타버스가 언론에 많이 보도될 땐 주로 가상현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인지적으로 이해하기 쉽거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세상. 그런데 그거 말고도 매우 다양한 형태의 메타버스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거나 실시간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라는 말은 이렇게 두 단어가 합성돼 뭔가 세상을 초월한다는 개념으로 나왔는데, 첫 번째는 과연 메타버스가 2020년에 갑자기 많은 이들의 관심을 갖게 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인간의 꺼지지 않는 욕망과 관련된 키워드인데, 첫 번째는 인간의 욕망 중에 하나가 바로 자극에 대한 욕망입니다. 자극. 여러분들 작년에 여행을 거의 못 가셨죠? 여행 못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 만나게 되면 코로나가 끝나면 뭘 하고 싶냐 여쭤보면 여행 갈 거다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여행이나 항공산업이 다시 기업 가치가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자극이 근데 여행하고 왜 관련이 있냐 하면, 인간은 어디에서 자극을 얻냐 하면 새로운 음식, 사람, 공간, 일, 지식 등에서 자극을 얻는데 작년에 그게 많이 위축되어 있었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배 욕구를 갖고 있어요, 인간은. 여기서 말씀드린 지배 욕구는 꼭 누군가를 이렇게 누르고 권한을 갖는다라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많은 거를 성취하는 거,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으로 내가 더 많은 성취감을 느끼고자 하는 지배 욕구가 인간의 두 번째 욕구고요. 이 마지막 세 번째 욕구가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랑은 좀 상반되는 욕구입니다. 무언가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하고 자극을 얻고자 하면 반대쪽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적 더 올리려고 그러고 새로운 친구 사귀려고 하면 늘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세 번째 욕구가 뭐냐 하면 바로 균형에 대한 욕구예요. 균형을 맞추고 싶다. 좀 쉽게 표현하면 뭔가 안전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싶다라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 어땠습니까, 우리? 정부에서 거리두기에서
저도 거의 학교에 한 번도 못 갔어요. 작년에 한 2번 갔나 그런 것 같아요. 1년 동안. 거의 집에서 서재에서 수업을 계속했는데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굉장히 안정감을 느껴야 될 것 같은데 마음 뭔가 굉장히 늘 불안한 거예요.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고 왠지 학교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게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들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의 대칭점에 있는 게 사실 메타버스입니다. 안정감을 느끼면서 더 많은 자극, 더 많은 지배를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인류는 메타버스를 개발을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보면 현재 한국에서는 가장 핫한 플랫폼으로 떠올리는 게 화면에 있는 이거죠. 제페토. 제페토의 이제 출생부터 보게 되면 그럴듯한 좀 논리적인 흐름을 갖고 있죠. 제페토는 네이버 제트라고 하는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인데 네이버 제트는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혹시 제페토를 깔고 계신 분 계실까요? 휴대폰에 제페토 깔고 있다라는 분? 한 분 계시는군요. 예. 인구 통계학적으로 정확한 손올림이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페토의 메인 유저가 거의 10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제페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예. 제가 제페토 사진을 하나 캡처해서 제 방을 보여주게 되면 제 친구들은 주로 너 이거 싸이월드 하는 거냐고 물어봐요. 싸이월드는 얼핏 보면 되게 비슷합니다. 자기 아바타 꾸미고 방 꾸미고. 근데 그 네이버 제트가 그런 걸 만들었는데 네이버 제트의 이제 기원은 어디냐면 스노우에 있던 팀이었습니다. 근데 스노우가 여러분 알다시피 네이버가 또 가지고 있는 회사죠. 자, 그런 구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시대에 트래픽을 쥐고 있었던 네이버가 새로운 넥스트 물결을 준비하는 플랫폼으로 만들고 있는 게 저는 제페토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페토는 더 이상 얼굴을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스노우로 사진을 찍어갖고 어색하게 보정된 나의 모습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나의 눈, 코, 입과 머리를 다 조합을 해가지고 또 다른 자아를 만드는 겁니다. 작년에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예능에서 키워드가 부캐였죠. 부캐. 보조 캐릭터, 부캐릭터. 바로 모든 사람들한테 부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제페토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제페토에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옷 같은 거 만들어서 팔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반 기업도 판매하고 있지만 그냥 개인들, 초등학생부터 어른들까지 아이템을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제가 오늘 좀 일찍 와가지고 저기서 한 1시간 10분 정도 방에 앉아 있었는데 심심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방에. 그래서 제페토를 했는데 새로 나온 신상 물건을 몇 개 샀어요. 사고 나면 그것도 디자이너가 떠요. 근데 굉장히 제 감성에 맞더라고요. 평상시에 이런 옷은 아니고 되게 힙한, 약간 힙합 의상을 몇 개 샀더니 그 디자이너를 팔로우 했더니 젊은 친구인 것 같은데 옷을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샀는데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왜 이렇게 옷 만들어가지고 사고 입으면 싸이월드 도토리냐. 그거 플러스 알파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월드가 있습니다. 혹시 제페토 깔고 계신 분 또는 까실 분은 나중에 강원대학교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 안에 저희 대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대학교 실제 사이즈 한 10분의 1 정도 공간이 있는데 저희가 이걸 왜 만들었냐 하면 작년에 20학번들 저주받았다고 했어요. 저주받은 세대. 학교에 OT도 못하고 MT도 못하고 보기 싫은 교수님 못 보고 이건 축복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원격에서 그렇게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학교들은 학생들이 소속감이 떨어지면 어떨까라는 걱정도 했고 학생들은 또 이런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게시판에 보면 땡땡 대학교는 실존하느냐 또는 땡땡 대학교와 땡땡 사이버 대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죠? 그 대학의 차이는 뭐냐? 학교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저희 학과 학생들한테만이라도 해주자라고 해서 이렇게 공대, 저희 학교 쪽 공대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입생들을 이 안에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제페토 안에는 누구나 자기의 월드를 만들 수 있는 빌드잇이라고 하는 도구를 무료로 공개해주고 있어요.